자, 그러면 과학 강의 시작할게. 오늘은 그 우리 페이지 상으로는 페이지 126페이지. 저번에 10가지 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그 용해도 파트 강의가 길어져서 이거 지금 열평형을 따로 또 강의를 찍게 됐어. 그래서 아마 열평형에서 126쪽부터 있는 6쪽부터 137쪽까지 는 아마 강의로 하고 그 뒤에는 나랑 같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여기가 앞에가 생각보다 막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게 없고 다 그냥 계산 같은 것도 없고 개념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 강의로 하고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뒤에 비열 어려운 부분이랑 이제 앞에 그 혼합물의 분리 그리고 신체 남은 거를 2주에 걸쳐서 수업을 한 다음에 이제 잘 정리를 해서 과학 시험을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아마 공부를 할 때,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일단은 큼직한 거부터.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 확실하게 큼직큼직하게 외우는 거랑, 뭐, 중요한 문제. 뭐, 다 문제를, 여기 올리드 안에 있는 문제는 다 보고, 올리드 잘 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눠준 그 시험지, 물론 시험지가 좀 더 우선이 돼야 되긴 하지만 원래도 이렇게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은 다음에 시험지를 보면 시험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겠지. 그래서 아마 개념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시험지도 같이 보면서 모르는 문제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시험지는 내가 막 봐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문제를 다 풀어보고 시험지에 있는 시험지 선생님들이 나눠준 시험지 문제 풀고 모르는 거, 모르는 것, 질문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또 중요한 것들은 몇 개 이렇게 봐주긴 하겠지만 내가 모든 문제를 봐주기는 힘들어. 근데 거기서 대부분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너가 한 번씩 쭉 풀어본 다음에 확실하게 알겠는 거는 넘어가고 뭔가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 하는 것들을 나한테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미리미리 이 시험지도 꾸준히 풀어놔야 돼. 알겠지? 아마 지금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쁘긴 할 텐데 거의 지금 이제 시험이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보름도 안 남았지. 한 열흘 남았구나. 열흘 남은 시점에서 사실은 거의 아침에 깨서부터 밤에 자기 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시험 기간에. 어느 정도 너가 원하는 점수대를 맞고 싶으면 딱 열흘 고생하는 거니까 열흘만 딱 고생하고 좋은 점수 받으면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오케이? 딱 열흘만 고생하자. 그래서 빠르게 열평형 해서 최대한 한 30분 안에 끝내볼게. 강의를. 그래서 먼저 페이지 126쪽에 일단 전체적인 큰 단어는 온도와 열의 이동 그리고 열 평형이야. 자,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 우리가 뭐 이렇게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이 있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잡았어. 손으로 이렇게 잡았으면 이 손이야. 근데 이게 뜨거운 걸 만지면 우리 손이 뜨겁다고 느끼지.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뜨거운 열이 이렇게 우리 손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지. 왜냐면 컵의 온도가 우리 손의 온도보다 높아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열을 전달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온도를 느끼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거를 주로 하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이해를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설명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먼저 온도와 입자 운동이야. 자, 우리 온도는 뭐 다들 그냥 쓰는 거지. 뭐 오늘 날씨가 몇 도래 할 때부터 뭐 음식의 냉장고 온도 뭐 여러 가지 온도를 쓰지. 자,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어떻게 나타냈냐면 숫자로 나타낸 거야. 숫자.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런 도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쓰는 게 이렇게 도시랑 화씨랑 뭐 절대 온도 이런 것들이 있지. 주로 이런 거는 뭐 한국 같은 데서 쓰는 거고, 이거는 뭐 미국, 이거는 이게 국제 표준인데 이런 건 과학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켈빈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정했냐면 이 섭씨 온도는 얼음이 어는 온도를 0이라고 두고 물이 끓는 온도를 100이라고 둬서 그거를 100등분한 거야. 그래서 이걸 100등분해서 타타타타 1도씩 오르게 만든 거고, 화씨는 그거랑 다르게 내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마이너스 23 뭔가 180인가? 0이랑 180인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180등분한 거. 0인가? 아무튼 이렇게 됐던 것 같아. 화씨는 나도 잘 안 써서 모르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이제 0켈빈이 마이너스 273.15도인데 이게 뭐냐면 뭐 입자가 운동을 안 하는 온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뒤에 배울 건데 우리가 여기 입자 운동이라는 게 있어. 입자 운동이 뭐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 안에 우리가 원자들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 원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제자리 같은 데서 움직이면서 진동 같은 걸 한단 말이야. 이 진동이 세면 셀수록 온도가 높은 거야. 오케이.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진동이 세지거든.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세. 온도가 높을수록. 근데 이 0켈빈이라고 정한 게 이런 입자가 운동을 아예 멈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사실상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 실제로는 불가능해. 왜냐면 어떻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긴 하거든. 근데 일단 과학적으로 이게 입자가 운동을 안 하는 온도 0켈빈이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냥 대충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대충 온도와 입자 운동이라는 건 이제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온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또 활발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 운동이 좀 더 둔하겠지. 이런 개념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더워서 막 뜨거운 걸 하면 막 날뛰는 거고 차가운 데로 하면 막 이렇게 웅크리는 거지. 둔해지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자, 간단하게 온도와 입자 운동을 받고 자, 두 번째 열의 이동 방법이야. 자, 열의 이동 방법. 자, 우리가 열이라는 걸 뭔지 알아야겠지. 열은 우리 아까 뜨거운 컵을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처럼 온도가 둘이 다르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지. 접촉했을 때 온도가 어떤 데에서 어떤 데로 흐르는 거야. 온도가 무조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거는 만약에 이게 온도 높은 곳에서 온도 낮은 곳으로 이렇게 열이 전달되면 온도 낮은 곳에 열이 전달되면 온도가 변하겠지. 여기도 온도가 변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도를 좀 떨어뜨릴 거고 여기는 온도를 좀 높일 거지. 이 열이라는 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는 에너지가 열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열이 이렇게 온도가 다른 이런 두 물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이 세 가지의 양상을 잘 알아야 돼. 오케이? 이 세 가지 양상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전도야, 전도. 이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 전도는 이 우리가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 원자나 분자들이 이렇게 사실 엄청나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근데 복사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가까이 붙어 있어서 뭐 이쪽에 이렇게 열을 가해주는 거야. 이쪽 부분에. 그때 했더니 한 이쪽 부분이 이제 막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입자 운동이 이렇게 활발해진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막 떨려. 이렇게 막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근데 이게 옆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거야. 이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해서 옆으로 전달이 돼서 이 옆에도 이렇게 활발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도 또 이렇게 활발해지고, 점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활발한 게 전달되는 거지. 차례차례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되면서 이쪽 계속 열을 이렇게 가해주면 이 전반적으로 이게 다 뜨거워지는 거지. 원래는 여기만 뜨거웠었는데 이제 이게 서로 진동하면서 옆에 너도 움직여 너도 움직여 하면서 옆에 계속 전달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다 이렇게 뜨거워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뭐 냄비 같은 거 있지.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거 있는데 프라이팬 같은 거에 우리가 만약에 프라이팬이 이렇게 있어. 근데 불을 여기만 쓰면 여기만 뜨거워질까? 아니지. 우리가 뭐 여기다가도 뭐 이렇게 고기 이렇게 올려놔도 다 뜨거워지지. 그게 왜 그러냐? 처음에는 여기만 뜨거워져. 먼저 가장 가까운 쪽 여기만 뜨거워졌다가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여기도 움직여 하면서 이렇게 열을 전달하는 거야. 열을 전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냐? 얘네는 전도는 입자의 운동이 이제 이웃한 친구들이지. 이웃한 입자의 차례대로 전달되는 거야. 오케이. 차례대로 운동이 전달되면서 여기서 이런 운동들이 뭐였어?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열이 전달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열이 전달되는 첫 번째 방법이 전도. 그리고 뭐 우리가 막 그 라면 끓일 때 숟가락을 거기다가 막 담궈 놓고 잠깐 있다 보면 숟가락 뜨거워져서 못 만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라면 국물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담그면 여기만 뜨겁겠지. 처음엔 여기 만져도 안 뜨겁잖아.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서 뜨거워진 입자들이 운동을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서 여기도 활발해지고 하면서 이렇게 숟가락 끝에까지 도달을 해서 누가 만졌을 때 뜨거워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게 전도다. 주로 이제 고체 같은 거, 철 같은 거나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전도는 철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고체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나는 방법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류. 자, 대류는 뭐냐면 액체나 기체 상태의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야. 아까는 그 고체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지. 얘네들이 여기로 이렇게 점프할 수가 없어. 왜냐면 고체는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고체의 모양이 변형되는 거잖아. 그렇지? 고체의 모양이 변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동한 애들이 여기로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해서 자리는 그대로 있지만 열이 전달되는 건데 대류라는 거는 이제 이 실제로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볼게. 직접 이런 열을 받는 입자들이 이동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물을 끓일 때를 보면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는 우리 물이 여기만 이제 뜨거워지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 뜨거운 물, 우리가 항상 밀도를 생각해야 돼. 뜨거운 물이 있지. 대류할 때는 밀도가 굉장히 중요해.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변하기 때문이야. 자, 뜨거운 물, 밀도가 뭐였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질량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 질량이 변한다고 애초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질량은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밀도에서는. 그래서 부피를 보면 부피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증가하지. 그러면 밀도는 낮아지지. 자, 그럼 뜨거운 물은 밀도가 낮아져. 밀도가. 그치? 그러면은 뜨거운 물의 밀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진 거라는 거는 가벼워진다는 거.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런 애들이 여기에 있는 애들보다 가벼워지는 거야. 가벼워지면 어떻게 해서 위로 올라가겠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 위에 애초에 있던 애들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열을 전달해 주는 거지. 근데 차가워진 물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여기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데워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다시 뜨거워지면서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못했던 애들도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데워지고, 또 따뜻해지니까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야. 차가워진 물들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난로는 밑에 설치하고 에어컨은 위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랑 좀 어느 정도 그 대류랑 관련이 있어. 난로는 바닥에, 그리고 에어컨은 천장에. 그래서 우리 뭐 학교 교실 같은 데 보면은 천장에 에어컨 붙어 있지, 보통. 난로는 물론 위에 있는데 바람을 이렇게 쐬주는 데도 있지만, 막 난로는 밑에 있는 데가 주로일 거야.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난로는 이렇게 있어서 따뜻한 열이 나오지. 따뜻하면 어떻다 해서, 따뜻하면 그냥 일단은 가볍다고 생각하면 돼. 차가우면 무겁다. 아까 그 밀도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대충 알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따뜻한 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열을 이렇게 전달한단 말이지. 그치? 차가운 게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게 다시 난로 때문에 다시 따뜻해져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지? 방 안이, 교실 안이 따뜻해진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천장에 있었으면은 이게 참 따뜻한 바람이 나와도 계속 여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차가운 공기들이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얘네들은 무거운 거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이 차가운 공기들을 데워줘서 위로 올려보내다가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다시 이렇게 순환을 시키려면 난로는 바닥에 있는 게 좋겠지. 그리고 에어컨이 천장에 있는 이유도 비슷하겠지. 에어컨이 천장에 있으니까 차가운 공기는 무겁다.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겠지. 음.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 밑에 있던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이 에어컨 바람에 이제 다시 냉각돼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에어컨이 밑에 있다? 그러면 계속 밑에만 있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시원해지기는 힘들겠지.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위아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다. 근데 바람이 세면은 뭐 상관이 없긴 해. 바람이 세면은 이렇게 막 폭 하면 전해주면 되긴 하니까, 좁은 공간에선. 오케이.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이제 액체나 기체 상태, 아까는 물이었고 지금 기체들이지. 기체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직접 이동하는 게 대류라고 한다. 대류도 어느 정도 이제 알겠지. 음.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 기억나지? 수온약층. 수온약층이 대류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 왜 그런지 알겠지? 왜냐면 위쪽이 뜨거우니까 가볍지. 그리고 아래쪽이 차가우니까 무겁지. 근데 아래쪽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지. 가벼우면 가만히 있지. 굳이 얘네들이 섞일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운동이 안 일어난다? 연직 운동. 이 이름 기억해야겠지. 연직 운동. 연직 운동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말해. 오케이? 위아래로 이렇게 섞인다는 거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연직 운동이 없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해수도 한번 봐봤고 비슷한 개념이라서.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복사야, 복사. 복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우리 그 해수할 때 막 그 뭐 해수의 표면 온도 막 이런 거 하지 않았어? 표면 온도 할 때 우리가 막 주 에너지로 막 왔던 게 뭘까? 대답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썼던 게 태양 복사 에너지지. 자, 그때 복사 에너지를 나는 그냥 일단은 외우라고 했었는데, 이 복사를 뒤에 열 파트에서 배우기 때문이야. 왜냐면 복사라는 게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야. 그 태양에서 이제 이렇게 태양이야. 태양에서 우리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열을 전달할 때 여기에 뭐 고체가 있나? 철이 이렇게 연결돼 있나? 아니지. 철이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뭐 공기가 있나? 물이 있나? 없지. 우주는 진공 상태야. 아무것도 없어.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돼. 뭐 액체도 없고 기체도 없고 뭐 고체도 없는데 어떻게 그럼 전도도 아니고 대류도 아니고, 그럼 무슨 방법으로 태양에 있는 열을 전달하냐? 이거 방법엔 이해가 없다면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전달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그 방법이 바로 복사야. 이거는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전달되는 방법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전도랑 대류는 물질이 도움이 있어야 돼. 왜냐면 전도는 이렇게 물질 사이에서 얘는 입자라는 있다는 것 자체가 물질이 있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입자가 있으니까 얘는 옆으로 진동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전달하고 그러면서 열이 전달되는 거고, 대류는 얘네들이 순환하면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런 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대류가 생기는 건데, 물질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물질이 없이 그냥 열 자체가 전달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거를 복사라고 해. 이렇게 전달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구 사이에는 전도도 아니고 대류도 아니고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정확한 명칭임. 오케이. 이 명칭은 계속 까먹지 말아야 돼. 왜냐면 너가 앞으로 고등학교 가고 그럴 때마다 무조건 쓰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도 좋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정식 명칭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자, 그래서 그 올리드 보면서 예시 같은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그래서 옆에 그 개념 다지기 풀고 나랑 그때 채점을 하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옆에 넘겨서 128페이지를 한번 볼게. 128페이지. 128페이지는 뭐 냉방기, 난방기. 3번은 그냥 간단하게 읽기만 할게. 냉난방기구의 효율적 사용. 자, 아까 말했던 거지.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한다고 했지. 왜냐면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따뜻한 공기 밑에 있던 게 또 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이렇게 순환이 돼서 방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시원해진다. 그래서 냉방기,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 난방기, 난로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난로를 밑에 설치해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고,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데워지고, 이런 게 순환을 하면서 방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겠지. 오케이? 자, 이런 거를 대류를 이용한 거지, 둘이. 대류를 이용한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것도 기억을 해주면 되고. 자, 이제 단열이야, 단열. 자, 단열 많이 들어봤지. 막 창문 같은 거 할 때 단열 창문, 뭐 이렇게 단열, 이러면 열을 차단해 주는 거지. 우리가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 딱 세 가지 있었어.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를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야. 열이 이동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뭐라고? 열이 이동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이외의 방법으로는 열이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하나로 정해지는 거지. 근데 그 단열은 뭐냐면 이런 에 의한 열의 이동이 있지. 이동을 막는 거야. 그래서 열이 전달되지 않게 하는 거지. 이런 단열재라는 게 이렇게 열의 이동을 잘 막아주는 소재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막을 순 없어. 언젠가는 뚫리겠지. 근데 이 열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뭐 스티로폼, 석고보드, 뭐 알루미늄,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런 게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있다면 얇은 게 열을 잘 막아줄까? 두꺼운 게 열을 잘 막아?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얇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온도가 좀 천천히 변하긴 해도 변하긴 변한단 말이야. 근데 얇으면은 이쪽 이렇게 금방 이렇게 와서 여기가 온도가 금방 변하겠지. 근데 여기는 여기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 게 안 그래도 느린데 두껍게까지 하면 여기를 통과하는 데까지 이렇게 열이 전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두꺼울수록 열의 단열이 더 잘 된다. 이런 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단열 방법. 우리가 이런 걸 하나씩 이용하는 거야. 전도.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물질. 이거를 이게 물체 사이에 넣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온도가 높아. 온도가 맞아. 원래 같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둘이 붙어 있으면 전도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된단 말이야. 전달된단 말이야. 전도가 뭐였지? 분자나 원자 운동이 입자의 운동이 옆으로 계속 전달되는 거야. 옆에 애들이 신났어. 나도 막 신나지는 거지. 그 옆에 애도 신나지는 거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도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물질을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까지는 차가운 걸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아이스박스나 그런 거에서 많이 쓰겠지. 이쪽에 차가운 거니까 여기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차가운 것들이 여기 이렇게 열을 안 뺏기게, 열이 이렇게 안 들어오게, 밖에 뜨거운 여름이나 그럴 때 열이 잘 안 들어오고 차가운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아이스박스로 이렇게 단열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뭐 대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공으로 하거나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복사열을 흡수하지 않도록 표면에서 반사가 잘 되게 한다. 그러니까 복사열이라는 건 사실 막을 방법이 없고 결국에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애초에 물질을 이용하지 않는 거니까 들어왔을 때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면 이 열들이 여기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치? 반사가 잘 되도록 하면 열이 들어오지 못하고 많이 빠져나가서 복사열을 이렇게 단열할 때는 이렇게 반사를 잘 되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이동을 막아야 단열이 잘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단열이 쓰는 이런 용도 같은 것들은 다 잘 읽어봐야 돼. 이게 어떤지 구분을 하는 게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거든. 그래서 음, 이게 쉽긴 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잘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막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너네가 잘 읽어보고 어떤 게 어떤 거구나. 그래서 모르는 거는 질문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보온병도 그런 걸 단열을 하는 거지. 왜냐면 안에 뜨거운 우리가 물을 넣었는데 이게 단열이 안 되면 밖에가 더 차갑잖아. 그러면 밖에서 차가운 열이 빠져나가는 거지. 근데 열이 잘 이제 안 빠져나가서 우리가 한참 있다가 와도 뜨거운 물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열을 막아주는 단열. 이걸 잘 기억하고 옆에 똑같이 개념 다지기를 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이제 마지막 열평형이야. 열평형. 자, 그래서 열평형이 뭔지를 한번 볼게. 열평형. 자, 열평형. 우리가 아까 열의 이동 방향은 무조건 열의 이동 방향은 누가 뭐래도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이야. 반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 어, 우리가 막 차가운 물질이 있는데 차가운 물질이 막 다른 데를 더 뜨겁게 해주나? 못하지. 그래서 막 우리가 얼음을 만진다고 우리 얼음 손이 더 따뜻해지나? 아니지. 더 차가워지겠지. 왜냐면 우리 손에 있는 열이 얼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손은 차가워지고 얼음은 녹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열의 이동 방향은 정해져 있다. 오케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열이 있을 거냐. 근데 그게 어떤 양이 다르겠지. 그 양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양은 이 여기 둘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의 양이 많은 거지. 그치? 만약에 여기가 30도고 29도야. 그러면 여기서 열이 얼마나 이동하겠어? 어차피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건데 둘이 29.5가 되고 29.5가 되는 게 열이 얼마 이동 안 해. 조금만 주면은 29.5가 되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100도에 뭐 물이 있고 0도에 얼음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둘이 50도가 될 때까지 대략적으로 뭐 50도가 될 때까지 둘이 만약에 양이 같고 뭐 그렇게 비슷하다고 치면 50도 정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항상 50도 같은 건 되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근데 50도 됐다고 치면은 여기서 50도까지 줄어들려면 꽤 많이 줄어들겠지. 얘가 또 50도가 되려면 꽤 많이 늘어나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열을 많이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온도차가 클수록 열의 양이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게 무조건 중간 온도로 가는 건 아니야. 그 양이나 뭐 여러 가지 나중에 뒤에 배울 비열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 온도는 정해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고 중간이라는 거는 항상 중간은 아니야. 달라. 근데 내가 그냥 지금은 그냥 알기 쉽게 중간이라고 그냥 정한 거야.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자, 근데 결국에 우리가 만약에 확실한 거는 이렇게 온도가 다 정해져서 열이 이동을 안 할 때는 둘이 온도가 같아진다.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같아지는데 그 온도가 항상 둘의 중심 온도는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차이점 구분했지. 그래서 방금 내가 말한 온도가 같아지는 거 있지.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쪽에서 열이 계속 이동해서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 이 같아질 때를 온도가
같아진 때를 뭐라 그런다?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둘이 온도가 같은 거지. 그러면은 이제 열이 이동을 하지 않는 거야. 다른 게 없다면. 그러면 온도가 변하지 않겠지.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입자의 운동이 없을까? 입자의 운동. 열평형 상태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없다? 질문. 없다? 어떨 것 같아? 한번 얘기를 해봐. 열평형 상태, 그러니까 둘이 원래 온도가 100도였고 0도였던 애가 있는데 둘이 만나서 이제 열평형 상태가 됐어. 어떤 온도에서 정해져서 이제 온도가 둘이 같아져서 변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둘의 입자의 운동이 없을까? 아니지. 입자의 운동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지. 입자의 운동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온도를 갖고 있다면 무조건 입자의 운동이 있는 거야. 입자의 운동이 없는 온도가 아까 뭐라고 했어? 0켈빈 마이너스 273.15도 이런 게 아니라면 입자의 운동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입자의 운동이 무조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땡. 입자의 운동은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0켈빈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온도에 대한 문제라면 입자 운동은 무조건 있다. 딱 이 온도에서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높은 것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열을 전달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기서 얘한테 준 열이나 얘가 받은 열이 이렇게 같겠지. 얘가 준 걸 받은 거니까 이 열은 준 것과 받은 열은 같다. 오케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게 근데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나중에 너가 과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열평형. 열평형이 뭐라고? 온도가 같아진 상태.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 그래프 해석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시간이야. 여기는 온도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그럼 딱 봐도 어디가 열평형일까? 딱 봐도 여기부터가 열평형이겠지. 열평형이 뭐라고? 둘이 온도가 같아지는 거지. 이게 왜 같냐? 여기를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차가운 물인 거지. 자, 그러면 둘이 원래 온도가 뜨거운 물을 넣고 얘는 따졌겠지. 여기가 온도니까.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차가운 물은 만나면서 이게 온도가 높아지고 얘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근데 언제까지 낮아지고 언제까지 높아진다? 얘네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치? 이 상태를 이제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뜨거운 물은 열을 잃는 거지. 열을 잃음. 그러면 열을 잃게 되면은 입자 운동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겠지. 느려지고 입자 운동이 둔해짐. 자, 그리고 온도도 당연히 낮아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차가우면 열을 반대로 얻겠지. 그리고 입자 운동은 오히려 빨라지겠지. 온도도 높아지겠지. 이렇게 서로 반대적으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뜨거운 물에서 잃은 열과 차가운 물이 얻은 열은 서로 어떻다? 같다. 얘에서 뺏긴 열과 여기서 얻은 열은 둘이 같다. 이걸 중요한 거지.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둘이 얻은 열은 같은 거야. 왜냐면 여기에서 준 게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준 거고 여기서 이렇게 받은 거니까 이게 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같은 건데 온도는 이게 이 두 온도의 중간 온도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지. 비율이.
근데 그거는 양에 따라서 정해진, 그 물질의 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만약에 생각해봐. 왜냐면 중간온도가 아니라는 이유는 우리가 100도씨에 물이 있어. 그리고 0도씨에 뭐 얼음에서 물 뭐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100리터가 있고 얘가 1ml가 있어. 완전 조금. 근데 이렇게 해서 열을 전달해 준다고 하면 이게 50도가 될까? 아니지. 반대로 생각하자. 그래서 이게 1ml, 뜨거운 거 1ml가 있고 차가운 거 100리터가 있어. 그러면 뜨거운 거 한 방울 정도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차가운 물이 50도가 돼? 냉탕에 막 팔팔 끓던 물 중에 한 방울 넣는다고 해서 그 냉탕이 갑자기 50도의 열탕으로 돼? 아니지. 그런 것처럼 이 양에 따라서 온도는 그 열평형의 온도는 정해지는 거야. 그 대신 그 방금 조그마한 물방울이 떨어뜨렸을 때 그 조그마한 뜨거운 물방울이 차가운 물에 조금이라도 전달해준 열이랑 그 열을 받은 차가운 물이 받은 열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열은 같고 온도의 차이 변화는 다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차이가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이런 열평형의 이용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많이 이용돼 생각보다 열평형이라는 게. 왜냐면 이게 온도가 같아지는 걸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 먼저 온도계야. 자, 온도계를 보면 우리가 접촉하는 이렇게 온도계가 이렇게 있지. 여기서 이렇게 뭐랑 이렇게 아무튼 접촉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 25도래. 그러면 얘가 25도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이렇게 열평형이 25도 비슷하게 와갖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액체에 팽창이나 수축을 해서 이게 온도를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들어올 때 이건 25도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열평형을 맞춘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고 왜냐면 여기에 양이 굉장히 적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가 대부분 여기로 정해진다는 말이지. 아까 그 차가운 물 100리터와 뜨거운 물 뭐 한 방울. 그러면 차가운 물 온도에서 거의 0.001%도 안 변할 거 아니야. 변하긴 변하겠지만 정말 미세하게 보면 변하긴 변하겠지만 거의 이 차가운 물 온도랑 비슷할 거 아니야. 그것처럼 여기 온도계 안에는 되게 조그만한 그 빨간색 그 액체가 들어있어. 진짜 거의 뭐 몇 방울 될라나 그런 건데 우리가 그래도 측정하는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25도로 맞춰진다는 거지. 이 안의 온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25도만큼의 부피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해서 온도를 정하는. 부피가 뭐 이제 온도가 늘어나면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 잡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짧아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열평형을 이용해서 온도계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그리고 냉장고나 뭐 얼음 위의 생선도 마찬가지로 냉장고의 그런 차가운 온도만큼 얘가 냉장고가 이렇게 막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의 온도는 잘 안 변해.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그 냉장고의 온도로 따라가게 되는 거지. 오케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둘이 온도가 같아져서 차갑게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얼음 위의 생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개념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하고 개념 다지기 잘 푼 다음에 여기는 개념 다지기 정도까지만 풀고 과외로 오면 될 것 같아. 개념 다지기 131쪽까지 잘 풀고 그 앞에 우리가 했던 용해도 파트 잘 풀고 해수 안 풀었던 거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 지금. 근데 한번 밀리면 지금 걷잡을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금요일날 보는 걸로 합시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